본 분석 방송은 2025년도 연간 사업 실적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좀 개선해 놓고 테스트해보는 시간으로 에, 양식은 2025년 기준이지만 2024년 연간 실적을 분석한 내용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식에 2025년으로 돼 있어도 1년씩 뒤로 밀어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걸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서비스 업종인 그 SBS를 제가 선택해 봤습니다. 망해가는 민영 공중파 방송 SBS 2024년 실적 분석 및 2025년 예측. 실제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제 예측이 얼마나 근접할지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매출이 11.3%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0.1%밖에 되질 않습니다. 콘텐츠 자산 회전율은 16.3회전, PBR은 0.49 상태로 매우 낮습니다. 스르폿 손익으로서 매출이 7,684억 원으로 11.3% 감소했습니다. 2023년 기준 1조 원대에서 두 개를 다 합치면은 25% 정도가 내려갔네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성격, 제조업 그 용어로 그냥 다 써 있는데 매출 변동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944억 원, 1.6%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12.9%이기 때문에 플러스 여기서 방송 제작 단가가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은 금액상 21.8% 감소했고요. 스루풋률은 6.5%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를 20.9%나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TO의 생산성이 1 수준에 대해서 손익분기점 수준인 영업 4억 8,200만 원인데 원가회계 영업 손익으로는 259억 원이 영업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 갭이 264억 2,100만 원인데 이것은 방송 콘텐츠 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원가 회계 손익상으로는 259원 적자입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74.9%나 1년 만에 아주 그냥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방송도 서비스 업종으로 매출원가 개념은 없다. 굳이 표현한다면 방송 제작비와 사업비용이 매출원가 개념입니다. 방송 제작비 사업비용을 매출원가 성격으로 인식을 했어요. 매출 원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출 원가율이 지금 89.1%까지 올라갔죠. 71.8%에서 81.9% 됐다가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사실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재고자산은 없습니다. 있는 재고장사는 주로 방송할 때 세트 만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장품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스루프 손익에 반영을 안 하고 방송 콘텐츠 자산은 포괄 제공 성격으로 인식을 제가 해서 방송 제작비가 들어간 것을 콘텐츠 자산이라고 했는데 제조업으로 치면은 제품 가치를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콘텐츠 자산이라는 것을 유독 독특하게 지금 SBS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포괄 제공 개념으로 제가 인식을 한 거죠. 비유동 콘텐츠 자산은 그 매출원가 적용하는데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고정 성격이라서 어울리지 않는다. 매출원가가 변동되는 것은 변동할 수 있는 유동성 콘텐츠 자산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콘텐츠 자산이란 게 중계 수수료 및 드라마 프로그램 등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S나 MBC 공영방송은 이런 자산 계정이 없죠. 그냥 당해년도 쓴 거 다 떨어버리는데, 이 KBS나 MBC도 방송법을 좀 바꿔서라도 일반 상장기업처럼 아주 그냥 빨가벗고 좀 보여주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KBS의 수신료도 자동으로 우리 강제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뭐에 포함시켜가지고 어디에 포함시킨다나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방송 콘텐츠 자산의 성격은 축산업의 생물 자산이나 바이오업 이런 데서 식물 자산 성격으로 비유해 볼 수도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개별 제작비가 4,208억 원, 17.1%, 매출은 주는데 제작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운영경비가 3,735억 원, 20.9% 줄였고,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097억 원을 뺀 2,637억 원이 이거를 제조업일 경우엔 가공비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영어로는 워킹 코스트면 이해는 되죠. 현장 저는 운영경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42.4%로 2.9% 하락했어요. 비율로는 상대적으로 생산 재료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제작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우리가 방송 제작 단가가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방송 제작비 용어는 비성분에서는 개별 제작비로 표기되어 있네요. 운영경비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여기 3,500억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계속 진행합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감액은 콘텐츠 자산을 제가 포괄 제공으로 받기 때문이고 비성분 쪽에서는 저장품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차이액은 방송 콘텐츠 자산이 623억 원 줄었다. 전년도에는 635억이 증가했다가 거의 그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PQ 총 제조비용, 그렇죠. 제조비용, 제작비용,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차이만큼 계속 나죠. 이 콘텐츠 자산 증가액만큼. 현금흐름표 저장품 요거는 큰 의미가 없겠는데 그런 콘텐츠 자산을 제가 포괄 제공으로 받기 때문에 증감액을 봤더니 7억 원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유동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현금흐름표로 증감해 놓은 것은 SBS에서 다 묶어버렸네요. 그 현금흐름표에 표시해 놓은 것은 따로따로 하시든지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264억 원은 그 콘텐츠 자산 감소액에서 그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현장 운영 비용 비율을 곱하면은 금액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944억 나갔는데 전년도 1098억 대비 14.1%나 운영 경비가 인건비가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가 880명으로 2023년에 1030명에서 150명이나 대거 잘려 나갔습니다. 외주 용역비는 6%가 늘고요. 용역비는 늘어나고 지급 수수료는 38%가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산업은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 OTT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 방송사의 수익 구조가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많은 방송사가 인력 구조 효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SBS도 이 흐름 속에 조직 재편과 인력 감축 압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라고 챗GPT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KBS, MBC는 공식적으로 뭐 인원 줄였다는 것은 발표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상장 기업처럼 민영 방송사처럼 좀 공시 의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 보고서를. 경영평가지표로서 콘텐츠 자산 회전율이 상승했는데 스루프율은 하락했으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도 이것도 적용해 봅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0.69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금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금 보포율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금이 궁색해졌네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4.7회전, 조회될 돈은 17.8회전이나 되고, 그러니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퐁 자본 회수율 0.1%로 2022년에 21.9%에서 별볼일 없게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방송 제작비가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돼야 됩니다. 그 판매 가격은 그 광고 수입 단가 그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는 표시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방송 작가료하고 그 다음에 연기자 출연료, 그 주인공은 뭐 수억대 받지만은 일반 엑스트라는 뭐 얼마 저녁값이나 받으면 다행이니까. 저도 엑스트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발랐는데, 지금 신세계에서 TBC 그 무슨 방송 시절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서 그 짱깨미뽀라고 그러죠. 그거 하라고 해놓고 앞에서 뭐 그 주인공이 그런 초등학교 때 그 친구놈이 저기 거기 뭐 탤런트 뭐 아역 배우인가 뭐 해가지고, 야, 저 애들 좀 동원해 오라고 그래서, 야, 가자. 그래서 갔더니 나중에 올 때 공책하고 연필 좀 주더라고요. 그 연필 주더라도 그래도 한 타스는 주더라고. 공책도 뭐 한 10권 정도 주고 공부 좀 잘하라고. 사이드로 좀 빠졌습니다. 광고가 이게 10초 단위인가요? 뭐 얼마 단위인가? 되게 비싸죠. 이게 1322만 1000원, 0.5%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그거 뭐 SBS 누가 보냐. 그러니까 이제 방송 광고 안 하고 OTT나 뭐 이런 유튜브 뭐 이런 데도 이제 광고들을 많이 때리는 거죠. 그래서 광고하는 회사들이 좀 옛날보다 그것도 녹음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장사가 좀 잘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판매들이 사업 비용 뭐 이런 거로 나오는데 얼마에 팔고 있는지,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스스로 그 기획 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타 방송사에 팔기도 하고 다른 데 팔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반증은 불가능합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하는데 그렇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그래도 원가 회계는 적자지만은 104억 6,100만원 현금 순이익을 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돈이 652억 원이 유출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547억 6,700만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비유동 자산은 그 330억이 줄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 채권자한테 427억 원을 추가 차입을 했어요. 레버리지율이 31.3%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이익 배당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 92억 7,400만 원 주주들한테 뭔가 돈을 줬어요. 그러나 전년도에는 54억 현금이 나갔는데 아마 그 자기 주식 취득인가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굳이 금액이 작아서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안에 틀려본 적이 없어요. 참고적으로 납입자본 성장률 4.5배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률 350.4%로 내려갔죠. 2024년도 실적을 통해서 2025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 20.9% 줄였었는데 2025년도 5% 줄인다고 봤고 영업이익은 거꾸로 5%좀 증가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서 이것을 스루풀로 나누면은 7,300억으로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재료비는 아까 그 방송 제작비하고 사업비용 요거를 그 기준하면은 요것도 5%를 줄이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예측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르프 손익으로 하면은 예측도 나름대로 간단하고 정확하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시간당 그 광고비라든지 프로그램 단가라든지 상징적으로 비유해 보면은 73만 원에 팔면은 398원뿐이 안 남는다. 이게 장사냐? 그래서 콘텐츠 회전율을 좀 올려보자. 10.3% 그러면은 84만 84,965원에 판매하는 꼴이 되고 경비가 조금 더 나가더라도 영업이익은 398원에서 19,258원으로 크게 늘릴 수 있다. 근데 그 원가 회계상으로는 자 생산 재료비, 방송 제작비 5% 줄이고 가공비, 현장 운영 비용 3.5% 줄이고 판매 관리비는 1.5% 줄이고요. 그리고 그 콘텐츠 자산이 감소했을 때 플러스할 때 그래서 매출원가를 여기다 갖다 대고서 판매 관리비가 얼만큼 될 거고 영업이익의 목표가 있으니까 주로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판매 단가로 얘기한다면 77만 2천원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75만 5천원에 팔아도 목표이익은 나옵니다. 그런데 내역을 작성해 보라 그러면은 낮게 나오니까 부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납품단가 견적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77만 1,300원에 하는데 스르포상으로는 이게 내고하는 원가회계가 지배하는 재고니까 뭔 얘기야? 73만 원이면 될 걸. 그래서 이거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적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9.3%더 수익 매출을 좀 올려보자. 노력을 한다면은 그래도 이 영업 적자를 못 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매출 증가율은 재고 회전 증가율 곱하기 계약 매출 원가율, 원가율. 이거 원가 회계는 비례 매출 원가에 비례하는 매출액이 아니거든요. 재고 증감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다 감안했는데 재고 감소했을 때 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보수적으로 좀 보긴 보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그 7,300억 하면은 그냥 손익분기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제 이 마이너스로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회전율을 올려가지고 그 콘텐츠 뭐 올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또 하나 히트 친다든지 이 시청률이 오르고 광고 수입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92억 원 남아도 이 매출 원가 회계 쪽은 에, 뭐 적자는 줄어들더라도 한 18억 원 정도 적자를 낼 것 같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보고서 나오면 한번 나중에 비교해서 그런 방송도 한번 해서 제 예측 알고리즘의 어떤 그 정확도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죠. 어, 주가는 18,790원으로 4,060원이 떨어졌습니다. PBR은 0.49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TY 홀딩스가 36.32% 지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8.5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